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은 밖에 미세먼지가 되게 많은가 봐요. 원래 그런 날은 안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집에 날씨 좋을 땐 있다가 미세먼지 막 주의보 뜨고 그러면 꼭 나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는 친구가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날씨도 안 좋은데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딸이 이제 둘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애들이 크면서 어릴 때는 애들이 엄마 말을 듣죠. 그게 강압에 의해서든 뭐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듣는다고 어쨌든. 근데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듣죠.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특히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반항심도 있고, 엄마라는 그 사람을 이제는 엄마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인격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했던 엄마 아빠의 존재가 그때 가면은 그냥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한 아줌마로 보이는 거지. 우리 엄마의 성격은 저렇구나. 그리고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싸울 때는 막 다 토해내는 거야. 엄마에 대한 불만, 엄마에 대한 약점, 엄마에 대한 상처, 이런 걸 너무 잘 알아. 남들보다 더 잘 알죠. 왜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는 거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상처된다는 거를 아는 거죠. 네, 아주 영특한 딸들은. 그래서 이제 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도 딸이 크면서 이제 제어가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어가 안 돼. 딸이 워낙 또 사주적으로나 기운적으로나 망하기 때문에 난 애시당초 내가 그 기운을 꺾는다는 건 포기했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만 더 커지고 나 나름대로 스트레스 더 받게 되고, 그렇다면 싸우는 쪽보다는 저는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살살 달래고, 걔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하니까 걔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서로 맞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고단수를 써야 되는, 이 잔머리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아이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맞대응하면은 안 돼요. 서로 상처 너무 받아.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친구 딸도 보통의 애는 아니거든요. 사주적으로 아주 강인한 애야. 절대 말 안 들어. 걔는 우리 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말 절대 안 듣는다. 널 이기고도 남는다. 네가 그냥 처음부터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말을 들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정말 딸들과 엄마의 그 싸움은 좀 묘해요. 약간 애증관계. 상처를 막 주면서도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날도 엄마에게 막 서로 못할 말 할 말 하면서 상처를 많이 줬나 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애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서 밤새 막 끙끙 앓고 막 그러니까 얄며 죽겠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 또 엄마니까. 그래서 또 데리고 병원 가고 약 사주고 먹을 거 죽 끓여가지고 또 먹이고. 그런 걸 보면 저 남이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남이 그렇게 상처 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아. 자식이니까 그런 상처를 줘도 그때는 정말 꼴보기 싫고 얄미운데도 또 그걸 또 품고 가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저하고 굉장히 상대적인 친구인데 성격은 비슷한 점이 많아도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저하고는 굉장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지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면서 애들 챙기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아침에 굶고 가기 쉽고. 근데 얘는 아침에 꼭 챙겨서 애들 밥을 주고 집안에 꼭 반찬이 뭐 이런 거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냉장고에 항상 채워놓고, 그날도 갔는데 식탁이니 뭐니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막 이러는 거야. 난 별로 이렇게 밥 말고는 이렇게 중간에 주전부리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밥 먹어야지 그랬는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집에. 우리는 비상시에는 큰일 나.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생겨서 문 밖에 못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 일주일 만에 굶어 죽을 거야. 집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근데 이제 그 집은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항상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냉장고를 채워놓고 있는데, 난 냉장고에 뭐가 많으면 이렇게 안 먹고 막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조금씩 먹을 것만 이렇게 그나마 안 사놓을 때도 있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엄마는 원래 집에다 음식 안 갖다 놓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딸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네 집을 가게 되잖아. 그럼 비교가 되지. 와서 하는 말이 그래. 엄마, 난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꽉 찼어. 당연히 꽉 차겠지. 다 원래 꽉 찬 게 맞아. 그거를 깜짝 놀라갖고 오는 게 무슨 문화 충격 받듯이 내 속으로 웃었지. 우리 집이 특이한 거야. 그래서 엄마, 그 집은 막 과자가 집에 막 쌓여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제 과자가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있으면 다 먹게 되니까 전 아예 안 갖다 놔요. 안 사나 아예. 그냥 어쩌다 이제 빵 같은 거 먹을 만큼만 딱 사다 놓고 다 먹으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식구가 많은 게 아니라 버리게 되는 거에 대한 게 그렇고, 그리고 그 딸도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회사 다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집에. 개 사료만 많아. 개 사료만 많아. 걔들은 굶기지 않겠다고. 왜냐면 이제 자주 사기 귀찮은 거니까 그냥 대량으로 사놓고. 근데 우리 먹는 건 네, 상당히 좋은 말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먹는 거지만 남들에 비해서 잘 못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걔는 막 엄마가 저녁 때 친구들이랑 노는데 전화 와서, 야, 빨리야, 오늘은 뭐 해줄까? 뭐 먹고 싶니? 뭐 해물탕 해줄까? 막 이런 전화를 애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받으면 걔는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게 되게 저한테 뭐라지? 저한테 불만인 거죠. 엄마는 너무 나한테 신경 안 쓰고 먹는 것도 너무 챙겨주지도 않고 그런다. 근데 나쁜 엄마인데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이 사람이 다 100%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장단점이 있잖아. 근데 저는 대신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잖아. 엄마는 너한테 잔소리 안 하잖아. 그랬더니 걔가 그걸 인정하더라고. 그건 맞아. 친구네 집에 갔는데 먹을 건 많은데 엄마가 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그 잔소리 들으면 못 살 것 같대. 엄마가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해주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원하는 게 있는 거. 엄마는 이제 계속 말로 뭐 해라 막 이러면서 어디 갔냐 전화하고 막 이런데, 그게 얘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자기는 그러면은 목 졸라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딸 되게 자유로우니까 고집도 세고. 근데 만약에 엄마가 계속해서 일찍 들어와라, 너 누구랑 있냐, 몇 시에 올 거냐, 막 전화 계속하고 오면은 뭐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면 우리 딸은 진짜 나랑 엄청 싸울 거예요. 막 미쳐버릴 거야. 걔는. 난 안 하거든. 딱 한마디 오면은 자기 방이 너무 지저분해. 웬만하면 치우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한 일주일 놔둬. 그대로야. 방이 너 방 좀 심각하지 않냐? 네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냐? 그러면 그냥 헤헤 웃어. 웬만하면 이제 제가 한 3주? 막 3주 정도 되면은 너 언제 치울 거냐? 엄마는 절대 안 치운다. 한 달을 내가 지켜봐요. 한 달 정도 해서. 그때 한번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이제 그때는 좀 세게 하지. 방 치워라. 엄마 한 달 동안 지켜봤다. 이런 식으로 저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요. 만약 그거를 안달복달하고 그러면 맨날 청소 안 한 거 갖고 싸울 거야. 옷도 마찬가지. 옷도 빨래할 때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뒤집어 놔라 라든지 세탁기에 꼭 넣어놔라던가 옷 정리를 잘하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나도 안 받고 상대방도 안 주려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이제 들어오는 그것만 체크를 하고, 뭐 몇 시에 오늘 들어올 거냐 그것만 딱 물어봐. 친구 만난다 그러면 뭐 속들이 안 물어보는데, 다만 이제 몇 시에 들어오고 언제쯤은 한 번쯤 이제 늦으면 전화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한테 터치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성향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되게 사주가 그렇지 않고 좀 나약하고 뭔지 모르게 부모의 어떤 그 보호와 관심과 그런 걸 받아야 될 아이 같으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정말 양말장까지 챙겨줘야 될지도 몰라. 안 그러면 못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든 거를 막 손을 타야 되는 애들이 있어. 엄마 힘들지. 그치만 말도 잘 들어, 또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의 성향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리고 말해봐야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조절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 그래서 내 친구한테도 내가 입이 닳도록 내려놔라. 네 말 안 듣는다. 그냥 너는 너 갈 길 네가 할 거를 해라. 나머지 부분에선 타치를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독립적으로 서로 이제 살아라. 이제는 걔도 올해 성인이 됐고 하니까 네가 걔를 놔줘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걔 품 안에 막 이렇게 끌어라. 먹을 거 막 챙겨줘야 되고 안 먹으면서 입에다가 막 수저라도 막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 아침에 막 그거 서로 피곤한 일이거든. 근데 걔는 그거 안 하면 또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막 굶고 가고 그러면. 근데 나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만약에 걔가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먹고 갔다. 그러면 네가 늦게 일어나서 밥 못 먹은 거지. 그냥 그래버려. 그러면 자기가 한번 배고픈 걸 몇 번 겪으면 아 일찍 일어나서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되게 못된 엄마지.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게 숙달이 되면 되게 독립적으로 돼. 그래서 걔는 나는 아침에 안 깨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2번인가를 지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깨워줬어. 나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걔가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그렇게 지각하고 자기가 되게 놀랬지. 자기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막 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알람 몇 개씩 맞춰놓고 막 요즘에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요. 자기가 내가 안 깨준다는 거 아니까 스스로. 그리고 밥도 자기가 챙겨 먹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대충 챙겨서 먹고 나가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그냥 밴 거야. 근데 단지 그건 있어요. 엄마가 너를 그래도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 어떤 정서적으로 느끼고 확신은 줘야지. 그거 없이 그냥 막 키우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사주를 봐드릴 분은 이제 남자분이세요. 요번엔 어떻게 된 게 또 이어서 쭉 보다 보니까 남자분만 연이어 계속 나오네요. 그 자식이 있는 내용이 좀 마음이 아파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이가 딸인데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성격적인 건가 그랬더니 발달장애의 자폐증이 있대요. 2살 때는 막 알파벳이랑 영어도 알고 막 노트북도 막 세팅했다가 해체도 하고 막 굉장히 왜 자폐 특징 그거 있잖아요. 천재적인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언어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진전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명리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셨대요. 뭐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또 자기 본인의 딸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인가 봐요.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딸아이 사주적인 거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부인과 이제 3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다시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3년 전에 잘 다니던 대기업 계열 회사를 나와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데가 한 달 만에 대표가 도망가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안 좋게 돼서 이혼을 당하긴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혼은 이제 자기가 못나서인지 그런 어떤 자책적인 얘기가 좀 있네요.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이 그동안 여보라는 말을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마치 화창한 날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깝깝하고 무서워서 개인적으로는 싫은데 또 애 생각하면은 또 한숨만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기를 누가 지금 맡고 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분이 지금 아이를 맡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봤는데 이제 김은둔갑도 배우고 싶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사주명리를 하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던 사람이라 되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쉽게 제가 사주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요즘엔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고 그 사주가 생각보다 암기 과목처럼 막 달달달해서 금방 느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이론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다 그래도 임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의 예외적인 부분과 임상을 통해서 얻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임상에 대한 그런 느낌을 일일이 다 이론에 쓸 수는 없어. 그 기본적인 이론을 갖고 내가 활용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사주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더 얻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를 들면은 분명 화기운인데 이분은 성격이 되게 급하고 열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 되게 내성적이대. 딱 보니까 그 자기 자리 그 머리 위에 화금상전이라던가 그러면 그 불과 금 기운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 되게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어. 이론적인 게. 예를 들면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꾸 해보면 알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 임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사주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늘지. 저도 초기에 배웠을 때는 재밌잖아. 막 봐주는 게 막 신기하고 나 주변 사람들 막 봐주고 그랬어. 실력은 별로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좀 알 듯 할 때 임상을 해야 되니까 막 회사 사람이 못 잡으면 막 봐준다고 막 소문 막 나서 막 봐줘. 근데 참 희한한 게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잘 맞는다 그러지? 막 그러면 무료라. 뭔지 모르게 실력이 없는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잘 맞는다고 하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참 많이 봐주면서도 많이 얻어먹은 기억이 있네요. 왜냐면 이제 제가 돈을 안 받으니까 미안해서 자꾸 밥을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난 괜찮은데 근데 그분들의 생각엔 복채를 안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공부 때문에 한 건데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분 거를 제가 봐드리기 전에 제가 방송을 이렇게 올리는데 명곡을 안 올린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곡을 올릴 수 없는 이유를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이렇게 풀이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 형식이 더 편했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명국을 피고 설명해줘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펼쳐놓을 이유는 없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그 기초 부분은 상관없는데 선생님 사이트에서 그 동영상을 독학으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지. 그렇게 공부들 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무료로 자꾸 배포하는 격이 되니까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래저래 그래서 제 핑계를 대면서 안 올려드렸는데 가끔 가다는 제가 중간씩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가끔 댓글에 명곡도 없이 막 올린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쓰였어 사실은. 그래서 누구는 뭐 명곡 없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아냐. 누구래도 그렇게 떠들 수 있겠다 말로는. 막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명곡을 올린다고 하든 해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담 받는 분만 알지. 공부하신 분이나 뭐 공부하신 분도 알겠어요. 운곡기문 웬만큼 하셔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는 분 없어. 별로 없어. 내가 그걸 알아요. 일반 기문둔갑하고도 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맞다 틀리다 아무도 몰라. 진짜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그 제자들 그 공부했던 분 외에는 아무도 몰라. 내가 보기엔 그래. 별로 없어요. 그걸 굳이 내가 이렇게 펼쳐놓고 볼 이유는 사실은 없어.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별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겼죠? 네.
네, 진짜 이거를 좀 다루기가, 잠깐만요. 자, 이분, 남자분 사주예요. 자, 요거 지금, 여기 이렇게, 요 표시가 본인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간 표시가 돼 있죠? 여기는 본인의 외부적인, 바깥의 활동의 본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죠? 다 한자. 숫자고 한자로만 돼 있다 그랬죠? 자, 본인 자리가 요거예요. 자, 일수. 자, 일수는 뭐냐? 일수는 운고 기문뿐이 아니라 기문 둔갑에서 양수를 얘기해요.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일수는 수기운을 얘기해. 그리고 수기운이 이 자리가 이게 구궁도라고 하거든요. 이 9개가 요 자리에서 이 수기운이 왕한지 약한지 태약한지 신약한지를 알아보는 건 이 자리예요. 이분은 많이 태약하죠. 신약합니다. 자, 제가 월령을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일단 신약해요. 월령을 얘기하지 않은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본인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낮에 태어났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12시 얘기를 하셔서 오시도 보고 미시도 보고 사시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 거 일치하는 거는 사시였어요. 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은 사시였다. 사시를 놓고 지금 푸는 거예요. 요로 문계는 요 밑에 있는 게 문계죠. 네. 원래는 이분이 수기운의 사람들은 말을 원래 좀 잘해요. 일간이 또 금이고 그래서 이분 말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수기운이 자묘 형사를 맞았죠. 자, 자묘 형사가 맞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토기운으로 수국당하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주작 같은 게 있으면 원래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운이 있으면 그렇게 그닥 그렇게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자, 여기가 이제 그런 느낌이고, 자, 우리가 이제 문계를 볼 때는 일간에 있는 문계와 그리고 이제 세에 있는 문계를 봐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자, 약간 이분이 자, 이런 것도 다 봅니다. 도화살 있죠? 도화살 보이죠? 네, 천마. 역마살 있다. 그리고 중궁에도 세마, 역마살 있다. 이분은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뭔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좀 많다 일단 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손이면 자손이죠. 여기 시간도 같이 있어요. 자식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형살이죠. 네, 그리고 이 자식 자체가 사명살에 걸려 있어요. 3이고 사명살 알죠? 인사신 사명에 걸려 있어요. 자식 자리가 좀 불길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겸황하죠? 네, 왕하긴 하지만 이런 사명과 그 형살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죠. 자녀가 그런 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녀의 어떤 그 사주는 제가 따로 또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재성 있죠. 부인이나 자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이게 정제죠. 정제의 본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결혼하신 본처. 근데 이 편제는 동하지도 않았어요. 동하지 않다는 거는 인연이 없다. 앞으로 다른 여자는 기대는 좀 힘들다. 그리고 화금상전 당해 있어요. 자, 화금상전이라는 거는 위에 불과 금이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문계가 그 가정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데다가 이런 경우는 사명으로 묶여있는 인사신 사명으로 묶여있는 재성이라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부인은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나는 여자는 그리 좋은 여자는 아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성격이 사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럼 이분은 다시 합칠까요 했는데 사실은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본인이 태약해. 태약한 상태에서 사명사를 하고 있는 여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아요. 힘들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이 그 나이로 말하면 46에서 53세예요. 네. 정관대운에 있죠. 네, 정관대운에 있어요. 그 관의 기운이라 그러면 이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힘든 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분이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게 좋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직장에 소속돼서 일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의 용신은 신약이니까 당연히 인수용신 쓰겠죠.
그러면 이 구금 용신, 우리가 이제 구금 용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현재 건축 타일 일을 하고 있대요. 건축과 관련된 거 다 잘 맞는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분이 그냥 개인적인 일보다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런 일을 하는 업이면 더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까 자녀를 잠깐 보긴 했어요. 여기는 제가 풀어드리지 못하는데, 엄마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궁이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되게, 이렇게, 문개는 좀 어두워. 근데 다행인 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명국이었어요. 특히 아빠하고 합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빠랑 같이 있는 게 그래도 아이한테 더 좋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주를 제가 요 정도만 지금 보여드리고, 왜냐면 궁금한 것만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중요한 질문 중에 첫 번째, 부인과 다시 합치는 거는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자녀는 아빠랑 합이 들었으니까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앞으로 지금 하는 일이 잘 맞으니까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회사 소속으로 해서 건축 일을 하는 거는 좋다. 네. 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사주적으로는 그렇게 풀이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도 원국을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풀이하는 게 깝깝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근데 마치 뭐 혼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뭐 봐도 뭐 사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속 보면 지루해. 어쩌다 보면 신기한데, 근데 매번 만약 이걸 놓고 내 얼굴 안 나오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다, 답답하지 않을까요? 딱딱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래서 참 그 남자복, 여자복, 부인복 이런 경우는 첩복이 없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기대하지 말라고. 더 나아지진 않는다. 다른 여자 들어오는 거 더더욱. 다른 여자도 두문의 화해살. 2년도 짧아. 그럼 이제 다시 합치면 본처인데, 본처의 자리가 삼형살이야. 힘들죠. 예. 성격도 급해. 되게. 왜냐? 거기에 막 아까 전에 그 겁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겁살이 많은 분들이 성격이 급하지. 근데 본인도 좀 이렇게 급한 게 있어요. 본인도 되게 급한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돼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욱하는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 대한 고민인데, 근데 저랑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게 껴있으면 사실 자녀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아이 사주를 제가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볼게요. 근데 일단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식은 맞아. 그 아이가 태약하더라고요. 되게 태약하기 때문에 용신이 부모예요. 자리를 보니까. 그리고 또 아빠랑은 합이 들었어. 그러면 아빠하고 붙어 있어야 얘가 살 길이지. 그럼 이제 열심히 자녀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사주에서는 본인 엄마 자리가 사명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아이를 위해서 꼭 다시 합친다? 본인 피곤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들었던 과정은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살다 보면은 또 살게 돼. 자기 길이 또 열리고. 그리고 이 공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공부하셔야지. 인수용신이잖아. 네, 공부하시면 좋죠. 본인이 태학하신 분은 이 공부하면 좋고, 또 공부 잘 하실 거예요. 그러고 제가 가능하면
혼자서도 어느 정도 본인 건 볼 수 있고 자식 것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가려면 빠르면 2년, 늦으면 그 이상이지만 아주 빠르면. 네, 어떤 분들은 이 공부하면서 무슨 대입입시처럼 막 공부하신 분 있어요. 막 도서관 다니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확 늘진 않아. 다만 이론적인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외워질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봤듯이 한자하고 뭐 이렇게 숫자랑 뭐 삼형삼사 이런 기본적인 거라든가 문계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풀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해를 동반하면서 외워야 되지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기간은 필요하니까 바짝 공부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응용. 그리고 전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은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풀이 과정에서 해단이 부드럽지 않아요. 그건 또 문제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응용을 잘해서 말 되게 화술이 뛰어나서 해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재능인데 그 말의 재능이 되게 중요해. 전에 그 타로를 배웠던 선생님이 말이 정말 청산유수야. 그 많은 말의 그 조합이랄까? 그리고 거기다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으면서 말도 잘하면서 직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 근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자보다 이 말주변이 없어요. 본인도 말주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이 공부를 하면 공부는 하겠지만 그걸 풀이하는 과정에서 남들을 봐줄 때는 말이 부드럽게 잘 안 나와. 그래서 통변의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듣는데 답답하다, 재미없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 굉장한 이 표현 방식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건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능하면 말 잘하면 좋지. 그쵸? 그건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너무 지식이나 그런 게 너무 없으면 할 말이 아무래도 없어지겠지. 그리고 뭐 단어라던가 이런 쓰는 것도 자기만의 독특한 그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건 연습이라기보담도 남들 걸 많이 듣고요. 반복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방송하는 거를 보시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배울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시는 분도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 이게 말문이 잘 안 열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도 이제 철학관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이게 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와서 제 방에 오셔서 항상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본인도 이제 배워가고 연습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듣는 건 좋죠. 네, 그러면서 많이 들어야 또 말이 나와요. 제가 쓰던 말 중에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사주 초급반 뭐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할 예정이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 풀이하는 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자꾸 들으니까. 제가 3년 정도 아프리카 방송할 때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공부만 하면은 금방 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머리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거는 이제 머리에 없지만 하도 들어서, 그 이론적인 것만 알면 그냥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해당하는 것도 많이 들으면 좋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이제 해당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으면서 귀에서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되게 그 사주명리도 그래요. 사주명리도 같이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해당하는 그 말이 되게 다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다른 거가 되게 재밌게 말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같은 걸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풀이가 다를 수 있어. 같은 말인데 풀이를 되게 재밌게 해. 그것도 재능이야. 나는 진짜 저는 좀 모드가 좀 진지 모드잖아요. 그래서 뭐
유머를 쓰거나 사람들을 재밌게 하거나 막 이런 재능은 없어. 근데 상당히 공부를 안 한 거에 비해서는 뭔가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공부를 나름대로 한 것이 막 미친 듯이 막 공부한 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됐어요. 굉장히 수십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다 들었던 말, 공부했던 말, 지금까지 봤던 책들 막 이런 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적이라든지 이렇게 쌓아놓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되죠. 많이 듣는 건 좋아. 그래서 사주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낫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들으세요. 오늘은 이분에게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 나머지 부분은요, 제가 아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카톡으로 한번 다시 보고 올리는데, 이 공부 하시는 건 당연히 좋고요. 네, 잠시 전화가 와서 이분 이제 마무리를 져드릴게요. 앞으로 53세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55세, 그러니까 54세에서 56세는 사실 좋은 기간은 아닙니다. 네, 자식의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고, 왜냐하면 그때 자식과 형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앞으로 57세부터 65세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 과정은 분명히 겪고 가실 거다. 네, 알겠죠? 그거 지나시면 뒤에는 계속 합으로 나에게 그 인수작용을 하니까, 만약에 부인분하고 굳이라는 표현은 만약에 합치신다 그러면 좀 늦게 합치세요. 57세 넘어서. 그러면 내 운이 괜찮기 때문에 작용을 좋게 해요. 당분간은 합치시면은 본인도 좀 힘드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하고 관하고는 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직장이라던가 하는 일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에게는 그렇게 그 부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기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합치면은 조금 늦게 만나는 게 더 낫다. 지금은 조금 힘든 기간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특히 힘든 기간은 54세에서 56세. 그거 지난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우리 강아지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나. 네. 그리고 건강은 항상 좀 유념하세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약해요, 좀. 알겠죠? 참, 부인이 있잖아요. 제가 부인 사주는 따로 안 봤네요. 근데 사주적으로 보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센 사주가 있어, 본인이. 그리고 남자를 누르는 기운의 여자도 있고, 그게 심한 경우는 남편이 기를 못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 그래서 그 궁합을 사실 보는 게, 그 여자가 상대방이 어떤 여잔가 일단 보고, 내 사주에 배우자가 어떤 모양인가를 일단 보죠. 근데 예를 들면 배우자가 보통이 아니야. 내 사주에서 굉장히 나 힘겹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의 사주를 보니까 역시 나야. 엄청 남자를 기운을 누를 수 있는, 네, 극관이든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 작용하죠, 100%. 근데 본인 사주에 재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작용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좀 덜해. 나한테는. 밖에서 다른 남자한테는 심할 수 있어. 근데 뭐 이런 식의 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 본인의 사주적인 성향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자기 부인 자리가 굉장히 현모양처 자리야. 굉장히 그 어질고 그 되게 인내심 강한 아주 선한 여자 배우자 상이야. 그럼 그 여자는 그렇게 성격이 좀 못된 성향? 네, 아주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나하고 결혼하면 많이 완화가 돼. 나한텐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나한테는 되게 착하게 굴어.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했어? 밖에서는 좀 못되게 굴 수도 있겠지. 그 성격대로. 그게 되게 특이해.
사람들은 그러지.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다 착한 사람이지 뭐.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유독 집에서는 못된 남편일 수도 있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달라. 집안에서의 그 사람의 평판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또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다니까요. 한 사람이 그 똑같은 그 사람의 작용을 하는 건 아니야. 생각해봐요. 저도 아마 그럴 거야. 저도 이 친구한테는 이상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저 친구한테는 이상하게 내가 좀 이렇게 대해. 그리고 어떤 남자한테는 내가 굉장히 기죽으면서 막 말도 되게 잘 듣는 편이야. 나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막 이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쥐고 막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해. 그거는 그 사람의 작용력이야.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사주 안에 작용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궁합이야. 내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게 똑같지 않다는 거. 내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분이 아마 이 정도 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핵심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에 따님이라던가 그 시간 날 때 부인 되시는 사주를 내가 살짝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저는 그 의학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자폐증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게 치료가 되는 질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 신약한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건 맞아요. 사주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치료는 꾸준히 계속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친구가 만약에 부모복도 없고 인복도 없었다면 굉장히 불행하게 클 아이예요. 하지만 다행히 부모 자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인복이 들어 있어서 아마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도 잘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부모복 없는 친구들은 그런 병이 있다 그래도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강아지가 뒤에서 발바닥을 엄청 핥고 있네요. 체리! 발바닥 핥지 마! 맑긴 알아들어가지고. 네, 오늘 하루 또 그 미세먼지 많은데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또 뵐게요.